안녕하세요. 수요 스페셜 건강 한의사 왕성호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관련된 풍성한 정보와 함께 1:1 상담문 열려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고민이나 궁금증 있으신 분들 바로 상담 가능하니까요. 02-2000-495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이야기 주제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소변 때문에 밤잠을 설치시거나 변을 본 후에도 개운치 않은 남성들에게 흔히 발생하는 대표 질환인 전립선염과 전립선 비대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전립선 질환은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고 생식 기능의 퇴화가 진행되는 중년 무렵의 남성에게서 특히나 자주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더불어 현대사회의 고령화와 서구화된 식습관에 의해서 매년 전립선 질환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문제는 전립선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서 발기부전과 같은 성기능 장애가 생기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건데요. 전립선 질환과 성기능은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지, 그리고 재발이 잦은 염증 치료의 이 핵심은 무엇인지 대한민국 남성들의 말 못할 고민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네, 수요 스페셜 오늘 여러 가지 남성 질환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원장님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원장님들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체적 구조에 따라 남성만이 또는 여성만이 앓고 있는 질환들이 있죠.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 관련 문제와 자궁 내막 같은 자궁 관련 질환, 그리고 유방암 등의 질환이 있고요. 남성은 앞서 화면에서 보셨듯이 전립선 관련 질환과 성기능 문제 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남성들의 건강한 성기능도 장수의 비결이자 또 오랫동안 만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성호 원장님, 얼마나 많은 남성들이 이러한 세 가지 질환 때문에 치료를 받고 고생을 하고 있나요? 네, 생각보다 많은 남성분들이 이 전립선 질환이나 성기능 질환에 대해서 고통받고 있는데요.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립선염은요, 전체 남성들의 한 10% 정도가 전립선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립선 비대증은 50대 이상 남자분들의 약 50%, 즉 두 명 중 한 명은 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들을 하고 계시고요. 또 이 성기능 저하의 가장 핵심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이 발기부전인데요. 발기부전은 성생활을 하고 있는 전체 남성들의 약 한 10% 정도가 이 발기부전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조루증인데요. 이 조루증은 전체 남자 3명 중에 1명이 본인이 조루증이라고 인식을 하고 또 스트레스를 받으며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그런 대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런 남성 질환으로 고민하고 또 스트레스 받는 남성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어디 가서 얘기를 잘 하지 못하는 이런 쑥스러운 부분들도 있고요. 또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때 치료를 못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한방 남성의학회 소속 원장님들과 같이 이 전립선 질환, 또 성기능 장애, 조루증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 시청자분들께 좋은 정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전립선염과 전립선 비대증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원장님, 먼저 전립선이 어떤 기관인지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예, 여성분한테 난소가 있다면 전립선은 남성들만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방광 바로 밑에 위치해 있으며 크기는 밤톨만 합니다. 정상적인 전립선의 성인의 크기는 무게는 약 20g 정도 됩니다. 정액을 생성하며 요로 감염 방지 기능도 있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또는 여러 가지 기타 원인으로 인해서 전립선의 크기는 점차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전립선은 어떤 기능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첫째, 정액을 생성하고 요로 방지 기능이 주된 기능입니다. 네, 그런데 이 전립선에는 왜 염증이 생기는 거죠, 원장님? 전립선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립선이나 그 주위 조직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립선염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세균성 전립선염과 비세균성 전립선염이 있습니다. 세균성 전립선염은 말 그대로 세균이 방광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도염이 제대로 치료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변이 역류해서 염증이 생깁니다. 이 전립선염에서 약 10% 정도는 그 염증에 의해서 생기는데 차지하는데 비뇨기과에서 항생제로 치료가 잘 되는 질환입니다. 문제는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인데 명확한 원인이 규명된 게 없습니다. 균도 없고 염증도 없는데 단지 불편하고 통증만 있는 경우입니다. 현재 전립선염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이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입니다. 항생제를 먹으면 호전되었다가 다시 재발하는 아주 재발이 반복이 되는 아주 흔한 질환입니다. 세균성이 아니므로 항생제로 치료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증상으로는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빈뇨 증상이 있습니다. 소변을 봤는데도 시원찮고 남아있는 잡뇨감 증상이 있습니다. 소변을 급하게 보는 급박뇨 증상이 있습니다. 밤에 자다가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야간뇨 증상 때문에 피로가 누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변 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발기되었을 때 고환이 땡기거나 아프기도 합니다. 사정할 때 통증이 나타나는 증상도 있습니다. 물론 성기능 증상도 있습니다. 이것이 전립선염의 증상입니다. 네, 이렇게 전립선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보통 이렇게 항생제 처방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김우식 원장님, 이 항생제 처방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왜 그런 건가요? 네, 전립선염이 재발이 자꾸 완치가 잘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립선염의 원인 및 유형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전립선의 해부학적 이치라든지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보통 전립선염은 한 10% 정도가 세균성 전립선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항생제 치료로서도 충분히 치료가 잘 됩니다. 하지만 90%가 넘는 환자들 중에는 비세균성 전립선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인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불분명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증 치료를 하게 됩니다. 보통 항생제라든지 또는 소염제라든지 또 알파 차단제 같은 걸 쓰게 되는데 이러한 약들이 대증 치료다 보니까 원인을 처리하는 그런 약들이 아니다 보니까 약을 복용할 때는 좀 괜찮아지다가 또 약을 끊으면 다시 또 재발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해부학적인 원인인데요. 전립선의 해부학적 위치가 아까 그 방광 밑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신체에서도 굉장히 좀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료할 때의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또 하나는 전립선 자체 구조가 혈관 분포가 굉장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을 투여하더라도 그 약의 유입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두 가지 원인, 큰 원인 때문에 전립선염이 잘 치료가 안 되는 그런 원인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약을 복용하게 되면 약 4주에서 8주 이상을 복용하게 되는데 그 약을 복용하다 보면 위장장애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이명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치료, 이제 환자들이 고생하다 보니까 다른 치료를 좀 찾다 보면 이런 환자들이 이 한의원에 찾는 환자들의 주 환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약 복용으로 인해서 다른 질환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점들도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